오늘 하루의 대한민국 마지막 정치 토크쇼입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현정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돌아가는 특히 어제 오늘 집권 여당 상황이요. 내전이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마치 안 볼 사람들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꽤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 전당대회 초반 판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가 나와서요. 먼저 박원석 의원님. 네. 새로 나온 건데요. 정청래 25, 김민석 21, 송영길 8 이렇게 빅3는 이 정도 순인데 일단 초반 판세요. 정청래 전 대표가 생각보다 여유 있어 보인다는 느낌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꽤 선전을 하네요. 그 이전의 여론조사 흐름하고도 좀 뚜렷하게 달라진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안수사권 문제로 검찰개혁에 관한 이슈가 다시 여당 지지층의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가장 선명한 입장을 취해왔던 정청래 대표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여전히 이제 전당대회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지 또 내일이면은 예비 경선이 끝나고 이제 본선 후보자들이 추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분산됐던 표들이 다시 예. 재결집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최근에 뭐 신천지 개입설부터 여러 가지 전당대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슈에 따라서 이제 구도 변화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아직은 뭐 그 예측을 하기에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만약에 예상대로 뭐 이런 정도 컷오프자 어떻게 될지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되면 또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예상과는 다르게 초반에 선전하는 거 아니냐. 글쎄요. 뭐 대세론이라고까지 불렸던 김민석 전 총리가 예상과 달리 초반에 치고 나가지 못해서일까요? 지금 뭔가 불이 붙었어요. 초반부터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가 보안수사권 폐지였다면 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친청계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 측이 첫 번째 공격 카드를 더 빨리 꺼낸 것 같습니다. 바로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정통 집권 여당을 이렇게 위헌적 요소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핵폭탄을 터뜨립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차라리 누구라고 지목해서 얘기하십시오. 바로 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민석 전 총리가 신천지 카드를 꺼냈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치고 나왔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안 되는 게 증거가 아직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시점을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럼 뭐 우리 김민석 후보의 머릿속에 안 들어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신천지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국민의힘 쪽 문제인데? 라는 의심을 했어요. 보통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신천지 관련해서는 이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일단 국민의힘 수사를 해서 5만 6천 명 정도가 입당을 했다라는 예. 사실을 밝혀낸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가 그렇다면 여당까지도 지금 이 발을 뻗쳤나? 예.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일부 유튜브 등등에서 지금 이 정청래 후보가 예. 당시에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거리를 그러니까 신천지와 관련 있는 단체에서 노벨 평화거리로 만들겠다. 예. 뭐 이런 행사를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행사장에 이제 정청래 이 후보가 아무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참석을 해서 했던 건데 저 보이는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저분이 이제 예전에 국민의힘 신천지 관련됐을 때도 나왔던 인물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신천지와 연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정청래 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지역구 행사고 그리고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평화의 거리 만들 행사기 때문에 예. 전혀 신천지인 줄 몰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뭐 정청래 후보도 할 말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려면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보다 더 한 발 나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예전부터 떠돌았던 유튜브 쪽에 떠돌았던 저 영상 갖고는 공격 포인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가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 행사에 참석했다든지 예. 뭔가 어떤 뭐 이 단체와 어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보통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저런 큰 행사를 하면 예. 대부분 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는 아마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기다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김민석 후보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양날의 칼일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놓고 예를 들어서 뭐 별다른 의혹이 없이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그러게요. 사실 김민석 후보한테 이게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뭔가 어떤 이만희 교주라든지 뭐 등등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뭐 단계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글쎄 지금 다들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 김민석 후보가 총리를 지냈고 지금 사실은 뭐 여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미는 후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 뭐 않을까. 계엄 때도 뭐 그랬었으니까요. 네, 계엄 또 맞췄고 하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 내용으로 보다시피 오늘 김민석 전 총리 약간 한 발 물러났어요. 정청래 전 대표 직접 겨냥한 거 아니고 신청지가 정치 개입 문제점만 지적한 거라고 하는데 박원석 의원님. 네. 근데 확실히 친명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친명 인사들 얘기는 과거에 이낙연 전 총리가 갑자기 뭐 경선 때 표를 많이 얻었다던가 분명히 뭔가 있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 이 코로나 대응했을 때 신천지와 악연이 있기 때문에 분명 정청래 전 대표 민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개연성이죠.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가 아니고 김민석 총리가 어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이게 비유법이 아니고 실체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다가 앞서 나왔던 뭐 신천지 행사 참석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예. 올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한 20만 명 이상 늘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중당정 뭐 이런 거 당원 말씀하시는 때문에 예. 뭐가 이제 저렇게 신천지 연루설, 개입설을 얘기하는 구체적 근거인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다 그냥 신천지가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했다가 아니고 예. 반명 세력 그리고 분열주의 세력, 신천지 세력이 삼자 비밀연합을 하고 있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거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일 수 있거든요. 예. 때문에 오늘 이른바 친천계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면 근거를 대라. 예. 근거를 대지 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어떤 여건까지 취한 거 아니겠어요? 앞서 이제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 뭐 불분명한 얘기를 가지고 마치 이렇게 간 보듯이 띄워보듯이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저는 김민석 총리도 어쨌든 본인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조금 책임 있는 정황이나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에 이어서 민주당마저 신천지의 어쨌든 정치적 표적이 됐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예. 이건 그냥 뭐 전당대회와 관계없이도 밝히고 어떻게 보면 발본색원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정리했던 그 화면 볼까요? 전당대회 초반파서 1라운드 보안수 사건 폐지는 친청계 신승. 신천지는 아직 김민석 전 총리 이렇게 친명계에서 의혹 제기했지만 아직 뭐 별다른 얘기가 없고 3라운드는 앞으로 저기 3라운드가 아니라 12라운드까지 쭉 갈 얘기인 것 같아요. 바로 유시민 작가 얘기인데 구주류 쪽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보다 선봉에 선 느낌입니다.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뉴 이재명 세력을 정화해야 된다. 유시민 작가의 등판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집권 1년 됐는데 안에서 흔들고 밖에서 흔듭니다. 제가 그냥 좀 죄송하지만 실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에서 전당대회를 잘 맞춰도 이 정권이 필패할 것이라고 악담을 한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게 악담을 한 분은 저는 전당대회가 잘 끝나도 밖에서 계속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이 유시민 작가 얘기를 쭉 들어오면서 필연적 패배보다 더 센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예 뭐 썩은 내라든지 뉴 이재명 세력의 핵심은 아예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거를 이쯤 되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는 원래 대학 때부터 이제 항소 이유서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예. 그 언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세 차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증축론과 재개발론을 들고 나왔고 뭐 필연적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썩은 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게요. 뉴 이재명의 거기에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수준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내일 또 이야기를 해요. 예. 내일 또 MBC에 출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점점 주기도 짧아지고 단어의 수준도 점점 그러게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 오늘의 저 이야기는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을 마치 반혁명 세력 비슷하게 규정을 하고 예. 거기에 최고의 수장을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게요.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이재명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시키는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거든요. 중도 실용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즉 보수나 중도에서 예. 그런 분들을 끌어와서 이게 이제 우리 집권 세력의 어떤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고 그게 뉴 이재명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고 사실상 거기에 당연히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예. 누가 알겠습니까? 마치 이걸 무슨 잘못된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썩은 내가 난다는 거는 이건 아마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일 겁니다. 뭐 썩은 내 나기 전이라고까지 했어요. 어쨌든 이 단어로 따지면 네, 그렇죠. 자 이거는 결국은 이제 함께 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 이제 더 이상 동지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결국은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의 저 이야기는 그냥 나온 이야기 아닐 겁니다. 그러게요. 의도적인 것이고 예. 그리고 현재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가진 이 친명과 본인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친노 친문 이 세력과는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정계 개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면 아마 그때는 친명들이 뭔가 결단할 것이고 갈라질 수도 있다.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아마 새로운 세력 규합에 나설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비명 행사 때문에 예. 떨어져 나온 지금 정치 낭인들이 꽤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분들과 아마 규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 인물이 나왔어요. 누구냐면 친노 구주류 인사인 천호선 전 수석인데 왜 인물이 등장했냐면 박원석 의원님 진짜 양쪽이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대통령이 퇴임 후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타협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공소 취소 거래서를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다. 그러니까 저 SNS를 저도 다 봤는데 저 부분만 따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천호선 그 전 대표가 얘기하고자 했던 취지는 예.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 관련된 대통령의 진위를 의심하는 이유가 첫 번째 저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는 이유로 의심한 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대통령의 진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오해했을 수도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검찰과 거래하고 있다라고 천호선 대표가 인식한다고 드러낸 게 아니고 유시민 작가의 그 메시지 행간에 저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그 점을 이제 SNS 쓰다 보니까 저렇게 비춰질 소지가 있는데 네. 저도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 기소를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왜 원하지 않을까? 그 의심의 기저에 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소 취소 거래설이요. 과거에 공소 취소 그 의원 모임에 대해서 예. 미쳤다는 표현을 유시민 작가가 맞아요. 쓴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니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권력이 부패한다는 속성도 맞아요. 예. 그런데 한때는 유시민 작가가 권력 근처에서 나는 비린내 탈취제 역할을 했어요. 어용주식인을 자처하면서.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안 그랬다. 네, 권력의 비린내 썩은 내를 얘기하는 게 예. 제가 보기엔 일종의 이중잣대고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예. 본인이 생각하는 이 권력 내부의 질서가 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질서대로 가지 않는다. 아하. 내가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일종의 비평을 넘어선 정치 행위를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